봄철 내내 마스크를 쓰게 했던 미세먼지가 최근 주춤합니다. 따뜻해진 날씨 덕분인데 당분간은 숨쉬기 편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익산의 한 농장이 멀쩡한 닭을 죽일 수 없다며 살처분을 거부한 지 석 달 만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개막전 대승을 거둔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내일 난저 아르헨티나와 만납니다. 선수들과 감독을 만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요즘 때이른 무더위인데요. 하늘은 모처럼 맑습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대기 순환이 원활해진 탓인데 미세먼지 농도까지 크게 낮아졌습니다. 야외 활동에도 불편함이 크게 줄었지만 계절적 이유라 불안감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주 효자동에 사는 주부 오경숙 씨는 최근 부쩍 좋아진 대기에 생활이 한결 수월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기 때문인데 집안일에도 탄력이 붙습니다. 그 환기를 일단 마음껏 시킬 수 있다는 거. 생활 속에서 저희가 빨래도 진짜 안심하고 널을 수 있는 거.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도 깨끗해진 공기에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막 피부도 따갑고 목도 칼칼하고 막 밖에 나가기가 좀 싫었는데 요즘에는 좀 햇빛도 좋고 날씨가 전반적으로 좋아져서 실제 이번 달 들어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크게 줄어 대부분 보통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로 해양 고기압이 성장하면서 대륙 고기압에 영향을 주고 두 고기압이 충돌하면서 공기순환이 활발해진 덕분입니다. 하지만 공기가 차가워지는 늦가을부터는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겨울이 오면 다시 대륙 공기 영향을 받고 또 난방의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날씨에 따른 불편이야 어쩔 수 없더라도 가정 내 에너지 절감이나 차량 이용을 줄이는 실천 가능한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개막전 대승을 거둔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의 내일 2차전 상대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선수들은 연승 의지를 다지고 있고 도민들은 멋진 응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예선 2차전을 앞둔 태극전사들. 개막전 승리에 자만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대가 U20 최다 우승국이자 슈퍼스타인 마라도나와 메시를 배출한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입니다. 첫 경기를 이겼지만 다음 경기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에 만족하지 않고. 아르헨티나전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은 비기는 것이고요. 무조건 이긴다는 가정하에. 잉글랜드에게 일격을 당한 아르헨티나도 반격을 노립니다. 개막전 퇴장으로 주포 마르티네스를 잃었지만 명문 보카 주니어스의 마르셀로 토레스와 스페인에서 뛰는 에세키엘 폰세의 공격력은 여전합니다. 전주는 또다시 들썩일 태세입니다. 평일이지만 티켓 판매율은 치솟고 있고 문의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고려해 이곳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왕복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20대 운행됩니다. 전주 오거리 광장에서는 음악과 댄스 공연이 어우러진 거리 응원이 예정돼 2002년의 감동을 재현할 예정입니다. 전주성에서 대표팀이 난적 아르헨티나를 잡고 사실상 16강을 확정지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감염 농장에 예외 없는 살처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멀쩡한 닭까지 죽일 수 없다는 농장주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산란개 농장. 좁은 케이지 대신 넓은 공간에 닭을 풀어놓은 동물복지 인증 농장입니다. 3달 전 인근 농장이 AI에 감염되자 함께 살처분 명령이 내려졌지만 농장주는 건강한 닭을 죽일 수 없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광주고법은 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살처분을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결정 통보해 줄 때까지 살처분 정지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처분은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법원은 우선 살처분 집행으로 농장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지역이 예찰 지역이고 계란 검사도 깨끗해 집행을 정지해도 큰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행정당국의 예외 없는 살처분 매뉴얼이
위법성을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위법성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과도한 살처분이 그 방역의 실효성이 연관성도 크게 입증되지 않았고 또 동물복지농장은 사육 밀도라든지 사육 환경이 일반 공장식畜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만약 사법부가 본안 소송에서 농장주의 손을 들어준다면 행정부의 광범위한 AI 살처분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140억 원대 가짜 영화 예매권 사기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매할 수 없는 가짜 표를 판 셈인데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홍보를 위해 나눠주는 영화 예매권입니다. 국내 주요 배급사들과 제휴를 맺어 영화를 무료로 예매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주에서 식당을 연 42살 정모 씨는 영화 예매 대행업체로부터 예매권 1000여 장을 구입해 손님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에게 무료로 나눠졌던 이 영화 예매 쿠폰들은 알고 보니 이용이 불가능한 가짜였습니다. 예매 사이트에 일련 번호를 입력하면 오류가 뜨기 일쑤였고 느닷없이 예매가 취소됐다는 문자가 오기도 했습니다. 항의 전화는 또 와서 드리고 내보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다 회수하고 다시 제가 개별적으로 사가지고 다시 교환해줬어요. 지난 4년간 정 씨와 같은 피해를 입은 식당과 카페 업자는 무려 9천여 명. 경찰은 대응업체 관계자들이 사이트의 예매 가능 시간 등을 조작해 팔아넘긴 예매권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140억 원에 이릅니다. 어차피 이게 공짜 쿠폰이다 보니까 쉽게 포기를 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국적으로 피해 규모가 커진 거 아닌가. 경찰은 대행업체 대표 52살 이모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올 들어 교통비와 식음료품 지출이 늘면서 도내 소비자 물가가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유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교통비가 가장 많은 6.5% 올랐고 식음료품 3.0%, 기타 서비스 제품이 3.4% 인상된 반면 주택과 수도, 전기 분야는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과 군산시는 오늘 간담회를 갖고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선박펀드 잔여 물량과 공공선박 발주 인센티브를 군산에 배정해 줄 것을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국정자문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시군과도 간담회를 열어 공약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정치 구도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가 관심입니다. 시장 군수직을 노리는 도의원들이 잇따라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 3선의 현 시장이 출마할 수 없는 김제 시장에는 김제 도의원 2명 모두가 단체장 출마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제 12년의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정도면 시민들의 또 다른 평가도 받아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농업부를 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현 시장이 국민의당 소속인 익산시장에는 민주당 황현의장, 김대중, 김영배 도의원이 의사를 밝혔고 군산 이성일, 남원 이상현, 정읍의 장학수 의원도 단체장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도의원과 군수 선거구가 동일한 진안과 무주, 장수에서도 도의원들이 잇따라 군수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르신들 찾아뵙고 지금 현재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도의회 38명 가운데 10여 명이 명백한 의사를 밝혔고 여기에 고민 중인 의원을 합하면 15명을 넘습니다. 그간 도의원들 가운데 단체장과 국회로 진출한 전례가 적지 않은 데다 조직력의 선거 경험도 갖추고 있어 단체장 도전도 해볼만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의원하고 바로 단체장으로 가면서 도의원 출신들이 많이 진출했었잖아요. 그 단체장 후보로 지역구 주민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대통령 선거 이후 당내 역학구도의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어느 해보다 지방의원들의 단체장 도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정부 각 부처의 내년 예산 계획 종료를 열흘 앞두고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와 농식품부, 산업부, 문체부, 해수부를 잇따라 방문해 전북 관련 예산 반영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또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대책,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 과제에 대한 추가 예산 편성 계획을 밝힘에 따라 관련 정책 발굴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어제 전북을 비공개로 다녀갔습니다. 안 전 후보는 국민의당 전북도당을 방문해 선거 패배의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며 당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힌 뒤 내년 지방선거를 잘 준비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주 전 의원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좌역에 임명됐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0일간 활동하며 새 정부의 각종 정책을 발굴 자문할 예정인데 김 전 의원은 34명의 자문위원을 보좌하는 전문위원 단장으로 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해 전주지법에서도 전체 판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13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는 법원 행정처 간부의 행정권 남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전국 법관 회의에 참석할 대표를 선정하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막에 이어 다음 달 무주에서 열리는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주말 무주 티롤 호텔에서 자원봉사 발대식을 열고 500명의 봉사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성공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섭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완주군 구이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두 개동 내부 2,600제곱미터가량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5,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계장 내부에 설치돼 있던 열풍기 전선에서 불길이 번지기 시작한 점으로 미루어 전기적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대가로 체육회 관계자들에게 예산 지원을 약속한 최은희 도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으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대포 통장을 만들어 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월부터 40여 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해 200여 개의 통장을 만들고 이를 판매해 4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 32살 A씨 등 1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